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미남의 호남 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해볼 호남 지역 뉴스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정부의 의대 지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진료 차질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또 광주광역시가 광주시 선관위 조사에 대한 불응지시로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광주광역시의 출산지원금 상향으로 전남 영광은 반대로 출생아가 급감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상향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북구와 지역 내 한 카페가요. 산사태로 무너질 수 있는데요. 현장 대응이 미흡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 대기질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청정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적 소식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 관련 내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전북은 한 곳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우리 지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먼저 전남매일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결국 터졌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진료 차질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뽑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매일 김태규 기자의 기사인데요. 정부의 의대 지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 전남에서는 소방 이송 긴급 응급 환자에 한해서 광주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요.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될 경우에 응급실 뺑뺑이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경우에 이 전남대병원 또 조선대병원이 있는데 여기 상황 어떻습니까? 예,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요. 진료 거부 사흘째인 이날 전남대병원은 전체 319명의 전공의 중 269명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는 본원에 현장 조사를 해서 전공의 175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통보했는데요. 119명은 출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또 조선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이탈했는데요. 1명만 현장에 복귀했고요. 또 113명은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네.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항상 걱정이었던 것이 이제 응급 환자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중증 치료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사망한 사례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건데요. 최근 전공의 사직 이후에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요. 실년 말기암 환자 A씨가 말기암 환자를 관리하는 임종 케어를 위한 협진 요청 중 숨졌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환자가 전공의 부재와 상관없는 정상적인 진료 시스템화에서 사망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예.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대형병원은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인데도 이마저도 대기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든 빨리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시도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북구의 주민 김모 씨는 며칠 전 이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유기양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수술 날짜가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의료기관 진료 현장에 차질이 생길 것 우려해서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셨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2월 20일 대통령 주재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2,000명은 절대 무리한 숫자가 아니라고 네. 강행할 의지를 좀 피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부처인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네. 또 거기를 대체해서 전임의들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이 전임의들 또한 같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전공 교수님들하고 간호사분들인데 이분들도 실이 길어지면
계속 과로 업무 과정이 쌓이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적정한 합당한 조정안을 좀 마련해 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과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보시기에 예. 좀 이유가 있게 나온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상황을 보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제 그 의료계 측에서 봤을 때는 한꺼번에 2,000명이라는 숫자 너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결부해서 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물밑에서의 어떤 협상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정말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한국일보인데 선거법 시비 광주광역시 선관위 조사 불응 지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네. 이 내용을 보니까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 보도 내용인데요. 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 대시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둘러싸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시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요? 예. 네. 내용을 보면요. 광주시가 이에 맞서 광주시 선관위로부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에게요. 선관위에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광주시가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왔는데요. 그 보고회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광주시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요. 광주시 모 부서 간부 A씨는 16일 오후 광주시 선관위에 출석해서요. 조사를 받으라는 선관위에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부서 간부 2명도 19일과 20일 각각 광주시 선관위에 출석해서요.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에서는요. 광주시가 대시민 업무 보고회 당시에 동원한 시민들에게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파워포인트를 작성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PPT 자료를 나눠준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고요. 이 홍보 자료 배포 행위가 선거법상 홍보물을 분기별로 일종 일회를 초과하거나 발행 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지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돌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시 반응 어떻습니까? 예, 직원들의 선관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할 것을 지시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요. 네. 고광한 행정부시장은 한국일보와 통화해서요. 내부의 내용이 기자에게 가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그것은 나한테 전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행설을 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시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서 자료를 돌린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거를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지적사항 홍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봐 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그 법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지자체에서는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집단적인 행사나 이런 걸 좀 자제한다. 자제하고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이번에 좀 하다 보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업무 보고 대시민 업무 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 광주대림입니다. 돈다발 인구정책 제로섬 게임 악순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강주드림 박연아 기자의 보도인데요. 각 지자체가 쏟아붓는 현금성 지원이 결국 주변 지역 인구를 빼앗아오는 약탈적 유입에 불과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네. 또 2021년 광주광역시 인구정책을 둘러싼 주변 지역인구 인구 이동 현황인데요. 광주시는 같은 출생 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 생후 24개월까지 육아수당을 신설하고요. 출생 후 24개월까지 총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네. 기준 또한 부모 중 한 사람만 출산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는데요. 네. 광주시가 이처럼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렸더니요. 인접 지역에 즉각 파급 효과가 미쳤는데요. 네. 출산 지원금을 상향한 2021년 광주광역시 출산 합계율은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반면에요. 나주, 담양, 곡성, 하수는 또 한평, 영광, 장성 등 인접 지역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평균 26.9%에 달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그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광주시의 출산지원금이 인접 지역에 파급 효과를 미친 이유를 또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처가 지난해 11월 분석한 중장기 재정현황 분석 인구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요. 네. 한 지역의 출산지원금 상향이 주변 지역에 가임기 여성 인구 유입을 유인하셨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또 광역시 경우에 지역 간 인구 및 출산율 격차를 더 크게 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이처럼 광주시가 출산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면서요. 출생아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광군이었는데요. 네. 광주의 지원금 상향 전 출산 지원금이 가장 많았던 인접 지역이 영광군이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결과입니다. 또 광주광역시가 영광보다 약 80만 원 지원금을 더 지급하기 시작하면서요. 출생아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00명대 출생아를 기록했던 영광군이 2021년 413명으로 145명이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같은 기간에는 광주는 출생아가 6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과연 그 출산 지원금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변 지자체하고도 좀 보조를 마치거나 여러 가지 고려해보는 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시 출산지원금 지원제도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정부가 신설한 부모급여하고요. 출생축하금 현금성 지원제도로 중복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폐지했습니다. 또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양육수단도 폐지했는데요. 올해는 출산, 의료, 돌봄 등을 아우르는 아이 키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지자체만의 문제로 가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인구를 그렇습니다.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어떤 대응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요. 지자체 출산 지원금의 상향은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양육과 보육을 위한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동 양육 가구가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지자체는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시에 현금성 지원과 인프라하고요. 또 서비스 지원에 균형을 고려해서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광주 MBC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내용인데 잘 보도한 것 같습니다. 네. 광주 MBC 김철원 기자의 보도인데요. 평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 바로 뒤에 야산에서요. 약 400제곱미터 토사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테이블과 의자가 잔해에 묻히는 등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네. 황당한 건 그 이유인데요. 카페 손님이 가득 차 있는데요. 건물 2배만한 산이 커다랗게 파이고 건물 옆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사고 다음 날인 주말 이틀 카페를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이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 여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면 관할구청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 북구는 사고 바로 다음 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요. 추가 붕괴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시 산타트가 일어나서 손님들이 있는 카페 건물을 덮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하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북구는 가게 주인을 만나서요. 수차례 영업 중지를 설득하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또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장 응급복구가 급한 나머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네.
관할구청도 좀 대처가 좀 미흡했던 걸로 보이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산사태 현장 보고도 카페를 들어갈 그렇죠.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있는 거죠. 막상 사고가 났다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자, 서울신문 얘기인데 전남의 대기질이 전국 최고다.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서울신문 유정 기자의 보도인데요. 전남 지역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제주도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기질 측정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2022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는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전남도 39개 도시 대기 측정소하고요. 네. 7개 대기 중금속 측정소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또 10년간 전남도 대기질은 20에서 50% 개선됐는데요. 오전은 23%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특히 22년 8시간 평균 한증 기준을 만족한 측정소가 없었는데요. 오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기질은 좋아졌지만 오존 농도가 23% 증가했다. 오히려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에다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참고로 보고서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전북은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 아동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아동 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 1747곳이 지정 설치된 강주 전남과 비교해 볼 때도 심히 초라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1747곳이 지정돼 있네요. 예.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아동 보호구역은요. 강주 광역시가 1079개소이고요. 네. 전남도는 668개소인데요. 9개 지역 합계 2365개소로 확인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근래 지자체가 먼저 추가 지정까지 요청하면서요. 활발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잘하고 있네요. 예, 반면에 또 그렇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지난 16일 전북자치도에 아동 보육구역 지정 현황을 물었는데요. 네네. 전무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전북자치도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요. 아동 보호구역 지정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북자치도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아동 보호구역 제도 관련 추후 계획에 대해서요. 아동 보호구역 제도에 별도로 예정된 사항은 없다고 미온적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뭐 출산하기 좋은 그런 곳도 만들어야 되지만 걱정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이 이제 1000곳이 넘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시민단체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특히 전북자치도와 각 시구는 미지정 사유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인상인데요.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아동보호구역지의 지정 권한은 각 지자체장에 있는데요. 지역 아동을 보호하려는 전북자치도에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 시군도 이를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는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6가지 뉴스, 호남 지역의 뉴스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뉴스 정리하시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오늘 다룬 메인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지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했는데요. 7월 제때 받지 못한 환자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고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도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또 정부가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부도 이렇게 추진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의료계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